집중!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기도 연천, 파주에는 호우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중심으로 최대 8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오늘 오후부터 강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이 다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네, 이 발언이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인데요.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가 논란을 자초를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황정한 선생의 후손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 K장정 국민운동의 황선건 공동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이런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표님? 좀 황당무계한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항일 투쟁을 한 독립운동을 아예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연합군의 선물이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것만 받은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빛의 혁명으로 다시 쓰는 우리 역사의 반역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논란이 되니까 김형석 관장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학계의 다양한 해석을 소개했을 뿐이다. 그리고 언론이 왜곡했다. 뒤에 그러니까 한 말을 그러니까 뚝 잘라버리고 요것만 부각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다양한 해석이라는 이 말이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이면에는 실제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분이 계속해서 건국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해온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뭐 세계사적 관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석헌 선생의 말을 이제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함석헌 선생님은 그 당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말씀으로서 독립운동의 죽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늘이 준 보상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늘이 준 보상이라는 것은 네. 하늘이 우리의 노력에 응답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 이런 거에 응답한 거 맥락이 그게 아니다? 네네. 그런 내용이죠. 그럼 그 인용 자체도 왜곡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김명석이 그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런 지금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역사 전쟁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친일적인 입장에 서서 해서 그 논리를 써왔으니까요. 네. 우리들이 죽은 역사들, 숨겨온 역사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곧 그것은 이제 친일의 역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람과 단체와 모든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끝내자는 그런 왜곡적 행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들었던 오디오에도 그랬네요. 역사 인식의 다름. 네. 이 다름이 역사 전쟁을 불러왔다. 근데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논법을 쓰던데. 네. 그러면 그 끝내는 방법은 뭡니까? 절충입니까? 그러면? 아니, 역사에서 절충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네. 그 왜곡을 바로잡는 길이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윤봉길 의사 관련 발언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윤봉길 의사의 발언도 유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예. 윤봉길 의사께서 내가 죽음으로 자식 세대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라는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긴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윤 의사님의 조국을 향한 거룩한 죽음조차 자신의 변명으로 가져다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전부 다 이해할 소지가 거의 없다. 왜곡이고 부적절한 지금 발언이다 이런 평가시잖아요. 뉴라이트들의 역사관들이 다 그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다 혹시 이런 입장이실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김형석 관장은 자기 임기가 2027년까지인가? 이때까지 이거 나는 안 물러날 거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인 것일 따름이죠. 예. 보훈부 장관이 저는 해임 제청을 하고 음흠. 대통령이 즉각 해임하거나 예. 파면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보훈부에 그런 입장도 혹시 전달하셨었어요?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보훈부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60만 세 운동 99주년 정부 기념식에서 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보훈정부 장관에게 예. 면전에서 문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답은 원론적으로 임명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이런 대답을 해왔었어요. 그건 아, 전임 장관입니다만. 그 시점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보훈부 장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6월 10일이니까 네, 네. 그런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보훈부 장관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떤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본부 장관이 정확한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본부 장관이 지난 8.15 전에 예.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네. 먼저.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엄청 거셌었어요. 네. 역사 인식에도 저희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분하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아까 그 말씀 주에서는 60만 세 운동 기념식에서 이제 그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네. 보훈부로부터 겁박성 문자를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겁박성 문자가 아니고 정식 공문으로 겁박을 받았죠. 어떻게요? 네. 우리 60만 세 운동 유족회와 예. 우리 관련 단체들을 정부 기념식에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각종 지원들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왔어요. 왜요? 이유가 뭔데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제 괘씸죄에 해당됐던 모양이죠, 제가. 괘씸죄?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조금 전에 김명석 관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기한 거에 대한 괘씸죄가 되는 겁니까? 네네. 그걸 공식적으로 예. 그렇게 기념식에서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정권이 교체가 돼서 어떤 실행에 들어가지는 않았었겠네 그러면? 그러면요. 예. 이건 도대체 이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신들도. 예. 자신이 섬겨야 될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예. 오히려 무시하고 예.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보훈부가 스스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오히려 해당 국장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또 유감도 표하고 나중에 뭐 그런 표현도 했었어요. 정권 나중에. 바뀐 다음이죠? 네, 네. 그거는 정권 바뀐 다음에. 정권 바뀐 다음이죠. 그렇죠. 네. 그때 가서.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훈부는 사실 좀 심지가 굳어야 되는 부처 아닙니까 사실? 그 독립운동 역사를 바라보고 또 기념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가 개선하고 또 뒤돌아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히려. 근데 지금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까지 좀 확장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동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었었는데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뭔가 좀 논란이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는? 여기에 그 독립기념관이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독립기념관이었어요. 여기도 독립기념관. 네. 예. 근데 안동시에서 이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검사 출신의 정한론을 주장했던 약간 친일적 사관이 있는 이제 역사 왜곡적 그런 사관이었죠. 이런 분을 한의원이라는 분을 임명해서 앉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내려갔죠. 거기를 가서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한론을 주장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서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일본한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독립기념관이 이제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허국재단이라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름이. 네. 그 독립기념관의 생명줄을 끊어놔 버린 거죠. 오히려.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그 기념하는 내용의 무게중심도 완전히 바뀌어버렸겠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내용도 이제 의도가 있었겠죠. 네. 지금 추가해서 과거에는 원래 목적은 독립운동가들의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었던 거를 예. 뭐 예를 들면 호국을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예. 이제 내용들로 이제 추가되고 변경되게 되는 그런 그래요? 이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곳곳에서 좀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념관 얘기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술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 운영되는 네, 여기에서 사실 뉴라이트 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장을 맡고 있어서 문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체감을 하세요, 네, 네. 대표님? 그 예를 들면 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네네네. 국사편찬위원회 예.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이제 그 재단들이거든요. 역사재단. 그런 재단들도 결국 이제 기관장들이 예. 이런 뉴라이트계로다 보니까 음.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거기 속한 연구원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어. 이런 이제 현실이 있다고 저는 연구를 하고 또 있습니다. 그럼 연구나 어떤 사료 발굴 이런 작업이 좀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위축이 되는 네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자 김영석 관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보훈부의 해임을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보훈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나 규정을 들어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빛의 혁명의 역사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것은 해임이나 해임. 또는 파면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예.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금 직접 가서 끌어내려야 한다. 직접 가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다른 단체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 네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그래서- 들어서 독립기념관 앞에 가서 뭐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시위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지만 네. 독립기념관을 강제로 끌어내리기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시위도 하고 그러셨죠. 혹시 김영석 관장의 반응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그랬을 때?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해온 네. 문제없다는 그런 일반적 표현들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후손들이 가서 한번 그만두어야 된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가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듣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분이. 그런 적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듣다가?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면담 자리에서 읽고 있었는데 나가버린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대로 한다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둘 생각은 일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외죠.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도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가의 처우는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하나는 개별적인 개별적인 보장, 보편적인 그런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처우가 네. 이루어져야 되고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수권자 1인에게만 몰아서 주는 그런 보훈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독립운동의 후손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과거부터 수권자 한 명에게만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이제 좀 시대에 맞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생활 더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물질적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어찌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훼손해버리는 것 자체가 네. 가장 잘못된 처우 아닙니까 이게 결국 네, 그렇죠.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원책이 네. 하나는 그런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예. 지역 지원이 예. 또 하나는 명예회복, 즉 역사적 복권에 해당되는 그렇죠.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광복회가 유일하게 공법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광복회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보다 10배 이상의 숫자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제2, 제3의 광복회 같은 공법단체의 출연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보세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선건 60만세 운동 유족회 대표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 K장정 국민운동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